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독소 조항에 뭐가 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국 3천여 개의 모든 읍, 면, 동, 별도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설치. 읍, 면, 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총회 그리고 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권력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치회를 주민들 중심으로 만들겠다.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뭐 나쁘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는 그저 거수기나 들러리 역할, 실권은 주민자치회 내 좌파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사무국이 장악, 진짜 실권은 좌파 활동가들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민자치고 실제로 이제 주민은 왕따. 그러니까 이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가 생겨지게 될 때 이 안에 기득권층들이 생기는데 이 기득권층들은 좌파 활동가들이 꿰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이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수천 명의 좌파 활동가들이 모든 주민자치회에 투입 가능. 이 한 명,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명되는 이 한 명이 중요하겠네요. 한 명이,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식으로 보면 완장 찬 사람인가요? 한 명이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여 라인이 생기는 거죠. 주민자치회. 그래서 전국 수천 명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모든 주민자치회에 투입 가능. 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이 민노총과 전교조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읍, 면, 동이 좌파 활동가를 비롯 민노총, 전교조들의 놀이터가 될 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 기본법 안에 차별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 8조에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회가 동성애, 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 정치적 사상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은 소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주민자치회의 제1순위 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에 대한 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를 포함 전과 기록 등에 대한 수집 권한을 갖도록 한다. 이야, 이거 사람 정보를 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력기관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겠네요. 좌파가 기득권을 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북한 완장이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정보를 토대로, 그렇죠, 주민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향후 자치 경찰과 결탁할 수 있다. 경찰 동원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치 경찰이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법안 안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파 주민들을 색출하고,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들 색출한 것처럼 우파 국민들을 이제 하루 종일 색출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기관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민자치 마을 민주주의냐, 좌파 마을 독재 현대판 인민위원회 독재냐. 주민자치회에 주는 막대한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야, 그러니까 이게 세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해준다. 이건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이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법안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 세금을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기부금 수령과 수익 사업도 가능. 이 수익 사업을 또 뭘로 할 수 있겠어요? 국가 세금으로 또 할 수 있겠네. 예. 그리고 기부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하고,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국 공유 재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대여 등 사용, 수익할 수 있음. 국가 공유재, 그냥 공무원 재산도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 완장찬자들은 완전히 갑질 위치에 서게 되겠네요. 그래서 국민 혈세를 3천여 개, 그렇죠. 혈세가 나가게 되겠죠. 3천여 개의 현대판 인민위원회에 쏟아붓는 격이다. 주민자치 기본법에 숨겨진 진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좌파 마을 독재 시대 도래하나. 누가 발의했다고요? 김영배 의원. 이 이름 기억해 놓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21년 1월 29일 날 이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의 성지 성미산 마을을 전국에 3천여 개 설립, 성미산 마을을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미산 마을은 도대체 뭐냐? 성미산 마을에는 키어 축제 참가한 동성애 인권단체 11개 등 30여 개의 핵심 좌파 단체가 집결한다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간판을 내걸고 좌파 활동가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얘들과 이제 결탁되어져서 주민자치법을 이용해서 홍위병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되겠죠. 수천 명의 좌파 활동가들이 모든 주민자치회 침투, 장악, 이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만약에 통과되면 좌파들이 자치회에 침투해서 기득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장 찬다라고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홍위병 역할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미산 마을을 전국 3천여 개의 읍면 동해 이식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고는 3,000개의 조직 설립, 그래서 현대판 공산인민위원회 부활, 애국시민과 한국교회는 다 죽는다. 3천여 명의 마을 활동가 양성하겠다는 고 박원순 시장의 큰 그림이 혹시 주민자치 기본 3,000명 3,000개 읍면동에 성미산 마을을 이식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어떤 동영상 내용이 있어서 산주의 인민위원회 성격의 주민자치 기본법안 반대한다.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닥으로부터 파괴하기 위한 악법이므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위 법안이 제안하는 읍면동 단위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는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존 헌법과 각종 법령으로 이미 정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새로 설치하여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공무원들 위해서, 이거 완전히 갑질하는 기관이네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에 대한 출석 요구권. 그러니까 내가 나오라 그러면 니네 나와라.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법을 이용해서 그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관련 정보 제공 요청권. 이야, 예. 완전히 자기 뜻대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 공개 정보 청구로 인해서 압박을 이제 넣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예산 등 지원 의무. 야, 아까 나왔던 이게 실제 법으로 이렇게 있네요. 12조 제1에서 3항 제18조 예산 지원 의무. 그러니까 혈세를 지네를 쓰겠다는 거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예산 등 지원 의무.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주민자치회 지원 의무. 굉장히 세금을 마구잡이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뭐 보통 뭐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세금을 지네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네. 한마디로 전문 지원기관 설치 의무. 예,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면 건물도 사고 기관도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전문
인력 양성 의무. 자기들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좌파 양성소가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국민들이 이들 이제 눈치 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민자치회 공유재산 우선 취득권, 세금을 지들 먼저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무상사용권, 사업권. 이야, 별의별 리베이트가 다 들어오겠네. 일로 사업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국공유재산 우선 취득권, 무상사용권, 사업권 등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네. 여기 이제 이 주민자치 이 센터 단체가 생기면 중국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 모든 구성원, 학교와 교직원, 학생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전교조 이야기가 아까 나온 거네. 예, 전교조가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여러 좌파 단체, 그러니까 기관, 사업체, 이건 민노총, 그러니까 전교조 등 좌파 단체들이 관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사무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며 직원을 셀프 추천토록 하여 지역 내 좌파 성향 인물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 이 사무국이 중요하네요. 사무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이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이 주도권 행사해서 인력을 자기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만 뽑겠죠. 심어 놓겠죠. 그래서 산하 그 아래 기관에 분과나 분해, 통, 리, 공동주택, 마을 단위, 소조직을 만들도록 하므로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좀 보겠습니다. 산하의 분과나 분해 소조직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현행의 중앙,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으로서 국민 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란적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내란적 없다. 법안. 참 사단법인 표현 좋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참 표현 좋습니다. 내란적 법안. 예, 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법안은 내란적 법안이다. 헌법 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개인의 자유가 통제받게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라인만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내란적 법안이라고 하지 내란적 않을 수 법안. 없다. 예.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도 표면적으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미명하에 북한민주화위원회. 자, 이런 단체가 난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진짜 문제는,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 풀뿌리 민주주의. 여기서 이제 뭐 좋은 말로 쓴다라고 해서 생각할 때 국민들이 뭐 우리 주도해서 뭐 정치를 해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풀뿌리, 지네들이 이제 뿌리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네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이제 기득권자가 되고,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에 앞서 독재 권력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 그렇죠. 인민위원회. 이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북한이 정권 수립에 앞서 독재 권력의 기구로 사용했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무력화하자는 데 있다라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을 강화한다. 누가? 주민자치센터 장이 이렇게 이제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현존 자치제와 중앙정부를 무력화하자는 데 있다라고 적절히 지적한 바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번 임명되면 임기가 뭐 몇 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들끼리 계속 돌려먹기 할 수 있는, 이 임기가 지금 안 나왔죠? 이들이 뭐 언제까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가 안 나온 것입니다. 또 적절히 지적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은 매우 불온하므로 이를 반대함과 동시에 그 추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박헌영이가 우리나라의 해방 바로 45년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지가 건방지게 바로 그 진명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의 250개 면사무소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할 때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모든 공통적으로 하는 짓이 제일 밑바닥의 조직에 대해서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인민위원장,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번에 이것이 진행이 되면 결국 통장이죠. 통장도 선거에서 뽑는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가장 기본 주민자치법 여기다가 전체를 부여해서 여기서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가 결국 북한과 같은 체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 사인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6.25 때 인민군들이 3개월 동안 서울을 먹고 또 남한에 내려와서 한 짓이 뭡니까? 각 동네에서 완장을 채워줘서 인민위원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위원장이 딱 뽑히면 동네에서 재판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지주들이나 그동안에 이승만한테 동조했던 사람들을 그냥 뭐 재판도 아니죠. 그냥 거기서 대나무 깎아서 찔러서 죽이고 인민재판. 이런 짓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다시 네, 인민재판이 다시 시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민재판. 그러니까 요 이제 프레임으로 우리가 가도 좋겠네요. 주민자치법 안은 인민재판 성격을 띠고 인민재판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예. 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민위원회 조직에 지금 밑바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동산 사태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이런 사이에 밑바닥에서 쟤들은 또 한편에서는 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 실컷 해봐. 그 다음에 뭐 부산 선거 또 서울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온통 마음이 거기 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파 쪽에서는 뭐 단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또 단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긴다. 그런 축배를 들고 흥분해 있을 때 쟤들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밑바닥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 봤자 소용없어. 이미 공산주의 혁명은 끝났어. 하고 이런 짓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쟤들이 하는 이게 실제 인민공화국입니다. 실제 인민공화국. 그동안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순서를 개헌을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고 했고 하는 것은 순서별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안 되니까 반대로 순서를 뒤집어서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각 동네별로 인민위원회를 지금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인민위원장 시켜준다고 해요. 또 한다고요. 그 다음 친척도 또 동의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공언합니다. 만약에 여기 인민위원회에서 조직 들어가서 이름은 현재 이름은 주민자치기본법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모든 대한민국의 것들은 가장 기초단체인 구의회가 아니라 동네 통반별로 주민자치기본법 여기서 모든 대한민국을 끌어간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거기서 인민위원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강원 목사의 전체를 걸고 내가 단언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뒤에 반드시 당신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디라고 함부로 인민위원장 원장을 끼고 또 사고를 치려고 합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방송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